이제 영끌이란 단어가 신조어가 생각이 났어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금을 마련한다. 자금에 대출을 비롯해 뭐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자기 집을 마련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더라고요. 네. 영구. 예, 맞습니다. 주택 시장에 새로운 계층이 막 나타난 거예요. 20대, 30대가 막 들어왔거든요. 30대가 지금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진짜요? 그게 10대만 대박. 죠. 지금 지나치게 많은 부채 비율을 30대가 갖고 있어요. 빗방석.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까 30대가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산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둘 중에 하나가 실업을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둘 다 실업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자산을 이자나 이걸 낼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네. 빚덩어리 되는 거죠. 빚덩어리가 되는 은행께 거여서 될 수가 있죠. 이거를 그냥 내놔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손해 나면서 이걸 팔아야 되는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맞아요. 아,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좀 갖고 있으면 그래도 언젠간 네. 오른다라는 이제 그런 끈앞풀 같은 걸 계속 잡고 있단 말이죠. 이런 주부님들이 많더라고요. 저 주부 아니야, 싱글이야. 요렇게 조금 떨어졌을 때 요때라도 잡자. 이런 분들이 주부님들이 꽤 많아요. 싱글이에요. 집 마련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부동산은 흔들리지 않아. 결국엔 올라. 끄떡없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간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겠죠. 아, 버틸 수 있는 예, 여력이 기간이, 있느냐. 예. 계속 기다리고 잡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크게 3번 정도의 그 쇼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거든요. 오를 때 이제 당시 정부에서 주택 200만 원 건설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많이 올랐어요. 오르다가 IMF 맞으면서 또 떨어졌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다가 글로벌 위기를 맞으면서 또 떨어졌었죠. 야, 근데 저는 참 희한하게 저 3번의 그래프 중에 2번이 제가 집을 집살 때? 샀을 때네요. 홍석천 씨 인생 그래프네요, 이게. 이제 또 떨어져야 되나요, 제 그래프가? 근데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시점 전까지만 봤을 때는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사이클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견딜 수 있으면 홀드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코로나 전에 OECD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못했어요, 우리가. 예. 특히 코로나가 실물 경제에 아직 심각한 그 타격은 안 줬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실질적으로 위험한 집값이 위험하게 되는 상황들, 그거는 한 3개월, 4개월 레그가 있어요. 타임 레그. 그러니까 좀 더 있으면 또 시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네. 시차가 있어요. 예. 어떤 몇 달, 몇 년 이런 달력의 개념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식되고 한동안은 계속 어려울 수 있어요. 코로나와 예, 함께하는 예. 기간 동안은 예, 예. 적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명이 딱 해고됐는데 그럼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한 달 만에 2천만 명이 다시 직업을 가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회복되는데도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2014년까지 지금이 딱 7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셔크가 터진 게 거의 10년마다 오거든요. 거기 시점에서 정말 이렇게 위로 갈까? 아니면은 정체를 하면서 좀 떨어질까는 뭐 본인의 판단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 말씀은. 근데 향후 실물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는 저희가 그냥 몸으로도 느껴지고 다 전 세계를 보면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부동산 시장에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불과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요? 예, 2000년대 중반에 판교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난리 났었죠. 근데 사실 그 판교가 그 입주가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 글로벌 셔크 터진 다음이에요. 2012년, 13년, 14년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때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판교에 들어가는 시점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잔금을.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팔고 나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거든요. 보통 그렇게 그죠? 하죠. 근데 당시 수도권에 있는 집값들이 엄청나게 안 좋았고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손해 안 났겠다. 팔려고. 안 팔렸어요. 안 팔렸고 제가 아는 지인은 2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팔고 잔금을 치렀어요. 예. 그래서 판교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판교로 이사했죠. 지금은 올랐잖아요.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항상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하락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한 3, 4년은 하락을 해요. 그렇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버틸 거냐의 진짜 문제입니다. 영향이 사실은. 크구나.
투자할 수 있는 재화가 단순히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금에도 투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안전자산일까에 대한 고민? 예. 금 아니에요, 금? 금 아니에요? 금? 금. 달러나 엔화 이런 것도 안전자산. 아니 부동산이 제일 안전자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제 생각 개인적으로 나로부터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 돈을 묻어놓고 쓸 수 없으니까. 내가 위험 요소야. 아니면 뭐 주식이든 맞아. 현금화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잃을 내가 수가 써 있어. 그때. 수고.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듣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네. 그렇죠? 위험도가 많을수록 수익이 크고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돈을 날릴 원금을 날릴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굉장히 낮은 거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국채 같은 거는 완벽한 안전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일은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 왜 아파트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응답하라. 태기 아빠 무조건 땅 사요. 요새 일산이 뜬대. 아따 아무것도 모르면 말을 마셔. 일산에 볼 곳이 뭐 있겠는데 맨 논밭뿐인데. 좌우당과 목돈은 은행에다 딱 박아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아이고 그 은행이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요. 태기 아빠 아파트 하나 사있어. 강남서 제일 잘 나간 아파트. 저 뭐라 하더라. 저 엄마 아파트. 엄마. 저거다 저거. 엄마 아파트. 엄마 그래 엄마 아파트 그게 한 5천만 원 한다 카대. 미친년갑다. 무슨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나노? 저 당시에 5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여기서 음아파트가 옛날 똥마 아파트였어요, 사실은. 맞아. 예. 제가 음아파트가 걸어갈 때 논두렁을 따라서 걸어갔었어요. 어머. 예. 80년대 초중반 정말 음아파트 가격 안 좋았고요. 저런 대화를 집집마다 다 한 번씩 들어볼 법한 대박이다. 대화 아니에요? 예. 아니 온라인 방청객분들 나라면 아파트에 투자하겠다.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나라면 강남 엄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 전부 거의 다 손. 상당히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랑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에요, 사실은. 위험 자산. 예. 그래서 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요약을 하자면은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그치.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걸 우리가 황금성이라고 하는 거죠, 황금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금성이 뭐예요? 정확히. 황금성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예금 같은 것들은 그날 제가 팔고 싶다 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래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황금이 굉장히 늦춰져요. 그리고 매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가 부동산을 설치를 해요. 네. 이거 자체가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고 매수를 했을 때 이제 거래세라든지 아니면 중개수수료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된 비용들이 굉장히 커요. 부동산은. 그래서 황금성이 이미 투자 자체로서 황금성이 굉장히 약한 상품이에요. 예. 아파트는 급등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시점의 문제예요, 시점. 타이밍. 예.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맞이하는 것도 사실 생애 최초, 역사상 최초니까 그치. 이 코로나 이후에는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상이 힘들다는 건 사실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거는 경제학에서 위험이에요. 최악이죠. 위험이에요. 위험. 근데 부동산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에요. 안전 자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기가 위험할 때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더블 위험이구나. 예. 부동산은 불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많이 투자하는 또 다른 이유. 집을 사란 얘기인가요? 맞고요. 왜냐면은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지금은 좀 하락해야 되는데 저 지금 딱 왜 뉴스 볼 때마다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가 왜 그렇게 되죠? 유동성이고요. 유동성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네. 이자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그렇죠. 지금 시중에 나온 돈의 액수가 거의 3천조 원이에요. 일부만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주는 임팩트는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요. 예. 아니 네. 3천조가 풀려 있다라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 있어? 난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딘가 풀려 있어. 우리가 글로벌 샥 2008년 위기 터진 다음에
5%대 이자율을 2%로 낮췄어요. 금리를 내렸어. 그래서 가격이 금방 회복했어요, 사실은. 2009년에 떨어졌다가 2010년에 보시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지금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 2020년 3월 달하고 5월 달에 엄청나게 또 금리를 낮춰줬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 시점마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너무 올라갔어.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많아지고 가격이 오르는 것, 그거는 상식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일부 정부 당국자에서는 이제 그걸 부정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상식입니다. 예. 사실 이제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예. 그럼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읽어야 되나요? 근데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접근성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막아놔서 맞아, 대출이나 이런 게 안 되더라고. 예, 정부 규제가 지금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줄 거예요. 하나의 트렌드는 패턴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오르거든요.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른 경우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였어요. 일시적인 거. 네.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세금도 많이 물려야 되고 돈도 대출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놓고 이러니까 당연히 작년 12월 달에 정부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나왔어요. 9억에서 15억, 15억 이상 아파트는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네.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9억 미만 아파트들은 여전히 난리 1월 달, 2월 달에 거래가 굉장히 돼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그때 저긴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시 가격이 올라갔다는 약간 착각을 일으키긴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12월 달에 15억 이상 아파트 규제가 되면서 강남에서는 하루에 5건, 6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예. 다니엘은 이런 논의가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전부 다 아파트라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굉장히 획일적으로 오르냐 내리냐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대한 수가 높잖아요. 그렇죠. 뭐 지하철 얼마나 가깝냐, 뭐 직장이랑 얼마나 가깝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 선호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네. 저희는 일단 자연과 함께. 예. 아파트는 오히려 약간 좀 저소득층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시골이나 좀 소도시 넘어가서 거기서 그냥 뭐 어떤 정원 주택을 선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많이 투자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 게 예, 등판하셨어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평면 형태도 똑같고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화폐 기능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의 돈도 5만 원짜리 돈도 똑같이 5만 원이고 부산 가도도 5만 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싼 자기야 수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이 모형이 이렇게 생긴 집 사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닭장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저희 아들 유치원에서 뭐 그려오라고 하는 거 숙제하면 집 무조건 네모나게 그리거든요. 네모나게 하고 네모난.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삼각형을 그리지 않았어요? 예. 집 이렇게? 오히려 맞아. 저렇게 나 그렸죠. 뾰족집에서 살았는데 시골에 있을 때 막 뾰족한 집에 집이 조금씩 달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값에 더 예민한 거예요. 뭐 내 친구가 40억짜리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야, 우리 집은 싸지만은 뭐 빗소리 들을 수 있는 마당이 있어 좋아. 뭐 이런 나만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집의 가치는 결국에는 집값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영끌을 해서 부동산에 자산을 올인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위험해지는 거죠. 예. 위드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기가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있죠. 어떻게 예. 될까요? 그 부동산이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시죠.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6%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미국, 일본보다도 월등히 높고요. 생각보다 일본이 낫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가이 세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같은 세대가 당시에 일본의 경제 성장의 그 단물을 흡수한 세대거든요. 네. 부동산 소유 비율이 한 83%? 뭐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그 세대가 경험했던 게 그 거품이에요, 사실은. 동경에 있는 일본 왕궁 주변의 땅을 다 팔면은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었어요. 맞아. 부동산이 너무 떠가지고. 예, 그래서 너무 그 당시에 비싸요. 일본의 거품이라는 거는 맞아. 상상을 못하는 거품이었어요. 예, 그 단카이 세대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너무 많은 비중의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그 학습을 했을 학습이 텐데 된 거죠. 그 우리는 사람들. 아직 버블이 터지거나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터진 적은 없었죠, 네. 사실은요. 자고를 하는데 뭐 얼마 올랐다더라 지금 여기 얼마 올라서 얼마 벌었다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더 이렇게 편향되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은. 어쨌든 지금은 하지 지금은 마라. 아닌 것 하시네. 같아요. 사이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단일 재화로서는 제일 크잖아요. 몇 억 되고 지금 중위 가격 9억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리고 9억짜리 평생 단일 정말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죠? 평생에 한 번 살까 말까. 특히 얘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홀드 기간이고 아이 쇼핑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격차의 시대가 왔다고 봐요. 격차의 시대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간의 격차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 파워필리스 10억 했다, 100억 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고요.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어떻게 이 도시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환경 조성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드 코로나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기간이 얼만큼 되느냐가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가 두렵고 불안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조급하게 뛰어들고 싶고 놓치지 않고 싶고 그런 심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함부로 덤빌 일이 아니구나.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